하산을 하니 신비로운 감성의 마을이 펼쳐집니다. 그림 같은 폭포에 비현실적으로 쭉쭉 뻗은 메타세코이아 숲길, 남녀노소 누구나 걷기 좋은 무장의 길과 황토길 맨발 걷기의 성지, 그리고 시원한 약수와 멋진 서울의 절경까지 경험할 수 있었던 환상적인 트레킹의 시간, 함께 떠나볼까요? 오랜만에 서울을 찾았습니다. 오늘은 남녀노소 모두 걷기 좋은, 계단 없이 누구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서울의 대표 무장의 숲길로 꼽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차가 아니라 지하철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지하철역부터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방금 무료 주차를 하고 왔지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에 오르기 전 무료 주차 가능한 곳이 있으니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찾아보면 서울에도 은근 무장의 숲길이 많긴 한데 오늘 찾아가는 곳이 늘 서울 무장의 숲 1위로 언급되는 안산자락길입니다. 국내 최초 순환형 무장의 숲길에다 약 7km 데크길이라 초보, 중장년층, 가족 모두 걷기 편하고 유모차, 휠체어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산자락길로 가는 출발 진입로가 여러 곳인데 출발 스타일에 따라 본인의 동선에 따라 선택하면 되는데요. 작은 진입로까지 하면 엄청 다양하겠지만 대표 진입로는 4군데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편한 대표 진입로는 홍제역 3번 출구 코스이고요. 안산자락길 이정표를 따라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데크길 진입이 편하고 초보자에게 가장 무난한 진입로입니다. 두 번째로 전망 좋은 인기 진입로, 바로 독립문역 5번 출구입니다. 초반부터 서울 도심 전망이 좋고 가장 유명한 코스 중 하나고요. 오늘 제가 출발하는 곳이니 가는 길은 영상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숲 느낌이 좋은 진입로로 서대문 구청 뒤편 코스인데요. 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에서 연희 숲속 쉼터 방향이고요. 메타세코이아 숲길 느낌이 좋아서 힐링 코스로 인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로는 연세대 봉원사 방향 진입인데요.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분위기로 산책 느낌으로 걷기 좋습니다. 자, 독립문 5번 출구에서 출발하겠습니다. 한성과학고 방향으로 도보 20분 정도 이동하면 됩니다. 만약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바로 옆 서대문 형무소도 구경하시고 출발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트래킹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앱으로 기록하면서 트래킹을 했는데요. 저희 트래킹 코스 주요 포인트는 안산자락 무장의 길, 황토길 맨발 걷기, 봉수대, 옥천 약수터, 무악정, 메타세코이아 숲길, 홍제폭포로 이어지는 코스고요. 무장의 길에서 등산로로 이동하고 다시 합류하는 코스로 총 7.3km를 트래킹하였고 소요시간은 4시간 23분, 휴식시간은 43분으로 나왔습니다. 휴식시간과 촬영을 위해 지체되는 시간을 약 1시간 정도 빼면 3시간 23분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숲 입구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료 주차 가능하네요. 무료 주차는 주차 허용 시간이 있었는데요. 07시부터 21시까지입니다. 오늘은 평일인데 주말에는 서둘지 않으면 주차 자리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드디어 안산자락길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안내도를 자세히 보면 안산자락길부터 둘레길에 등산로까지 정말 많은 길들이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숲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쳤는지 보여주는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도심 속 도로처럼 도로가 하나 생기고 그 옆에 골목이 생기고 갑자기 육교도 짓고 지하도도 생기고 잘 정비된 자전거 길이 생기고 뭐 그런 것처럼요. 입구에는 계단이 있긴 합니다만 이 계단만 오르면 계단 없이 무장의 길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진입하는 곳도 계단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만약 유모차를 가지고 오시려면 아빠가 초반에 힘 한번 써야겠습니다. 그 이후로는 무장의 길로만 다니시면 계단 하나 없이 정말 편하게 숲길을 즐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와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 더운 날씨였지만 나무 그늘이 너무 좋네요. 더군다나 무장의 숲길이라 산책 느낌으로 피로감 없이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산자락길이 요즘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맨발 걷기 성지인 거 아시나요? 특히 황토길이 생긴 뒤에 방문객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황토를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니 말랑한 흙 느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르지 않고 촉촉함을 유지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황토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장의 길과 연결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부모님과 함께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황토길 코스는 약 550m 길이로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복중학교 후문 인근과 삼복도로 만남의 광장에서 산책 도서관 방향까지 이어지고 폭은 약 2m 정도이며 일부 구간은 비닐하우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황토길 관련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세족장, 황토족탕, 황토불 지압존, 쉼터 등 황토길 맨발 걷기 관련 시설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곳에 올 때 맨발 걷기를 하려면 여분의 양말과 수건 꼭 챙겨와야겠죠. 팁으로 비 온 다음날 더 촉촉해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무장의 숲길도 즐기고 맨발 걷기 성지도 구경했으니 이제 무장의 숲길을 조금 더 거닐다 등산로로 빠져서 조선시대 서울 방어와 통신의 핵심 역할을 했던 역사 유적지인 안산 봉수대에 오를 생각입니다. 다시 무장의 숲길로 진입하려고 하는데 화장실이 있네요. 화장실 잠깐 들르고 나오면서 보니까 전기 휠체어 충전 시설도 있습니다. 다시 무장의 길로 여유로운 발걸음 옮겨봅니다. 근데 무섭게 이건 뭔가요? 멧돼지가 있다고요? 멧돼지 생각에 살짝 주춤하기도 했지만 휘파람이 절로 나오는 안산자락길입니다.
무장의 숲길은 등산 초보자, 노약자, 유모차 이용가족, 휠체어 이용자, 어린아이까지 모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숲길인 만큼 계단 대신 데크길 위주이고요. 울타리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후기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부모님 모시고 가기 좋다. 서울에서 이 정도면 만족. 혼자 걷기 좋다. 생각 정리하기 좋은 길. 운동화만 신고도 갈 수 있다. 숨차는 구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무릎 부담이 적다라는 후기가 많았고요. 완전히 흙으로 된 산길이나 야생 트레킹 느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원형 숲길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장의 길에서 조금만 벗어나 등산 코스로 가면 흙 산길 느낌, 야생 트레킹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숲, 전망, 산책을 동시에 즐기려는 사람들의 재방문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일단 숲의 면적이 넓고 다양한 코스가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코스를 짜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코스만 다르게 짠다면 올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킹 중 살짝 출출하던 참이었는데 어머니들께서 그늘에 앉아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 난 뒤 더 시장해진 것 같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배를 좀 달래야겠습니다. 와, 시장할 때 먹어서 그런 걸까요? 샌드위치 정말 맛있네요. 이것저것 군것질거리 더 챙기긴 했는데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여기선 샌드위치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다시 데크길로 진입을 했고요. 샌드위치로 허기를 달랬더니 기운이 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좀 헷갈리는 삼거리입니다. 데크길 끝나는 지점인데 데크길이 끝난 걸 보니 아마도 등산로 같습니다. 반려견 산책로라는 길로 진입합니다. 다시 데크길이 나왔는데요. 왼쪽은 계단, 오른쪽은 데크길이 계속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결국 경로는 같습니다. 다만 데크길이 조금 돌아갈 뿐이죠. 근데 말이죠. 참 신기하게도 제 느낌적으로는 경사도가 낮다 보니 평지를 걸어온 느낌인데 어느새 산 중턱에 올라와 버렸네요. 힘들지 않게 온 것 같은데 이런 전망대가 나오다니 참 신기합니다. 힘 안 들이고 등산한 묘한 기분이랄까? 아마도 무장의 데크길이 없었다면 땀 뻘뻘 흘리고 올라와야 이런 전망대를 만날 수 있었겠죠. 이젠 안산 봉수대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부터는 잘 만들어진 무장액 데크길에서 벗어나 흙길로 진입합니다. 데크까지는 아니어도 아직까지는 길이 괜찮지만 나중에 비포장 산길과 계단도 만나게 되겠죠. 근데 편안하게 무장의 길 걷다가 왜 굳이 힘든 봉수대에 오르냐고요? 서울시 기념물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는
봉수대를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봉수대 정상에서는 서울 전망을 제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살짝 오르막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걷기 좋은 데크길을 걸어와서 그런지 체력이 아직 빵빵한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벗어나니 야생의 느낌 물씬 느껴지는 게 자연에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고 좋습니다. 꽤나 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하지만 봉수대에 꼭 가보고 싶네요. 봉수대가 조선시대 서울 방어와 통신의 역할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을 올려 외적 침입이나 긴급 상황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안산 봉수대는 평안도, 황해도 방향에서 올라온 신호를 받아 최종적으로 남산 봉수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안산에는 동, 서 봉수대가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동 봉수대입니다. 드디어 봉수대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첨성대 같기도 하고 항아리 같기도 하고 살짝 귀여운 느낌입니다. 와, 그나저나 여기 뷰 예술이군요. 살짝 일부가 숲으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거의 360도 올라운드 뷰입니다. 남산타워, 인왕산, 북한산, 여의도, 한강 방향까지 서울 시내를 넓게 볼 수 있는 시원한 전망입니다. 봉수대를 봤으니 이제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무악정을 찍고 숲속 약수터에서 시원한 약수 한잔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정말 유명한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가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엄청난 계단들이 있군요. 한참을 내려가야 합니다. 예, 무악정이 나왔습니다. 무악정은 중턱에 있는 작은 정자 쉼터인데요. 자락길을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되는 포인트인데 전망과 분위기가 좋아서 잠시 쉬어가기 좋은 장소로 유명합니다. 뭐 아직 갈 길이 꽤 남았는데 발이 좀 아프네요. 잠시 발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트레킹화 잠시 벗고 쉬었습니다. 이제 시원한 약수 한잔 하러 갈까요? 무악정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왼쪽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옥천 약수터, 옥처럼 맑은 샘물이라는 의미겠죠? 그러고 보니 약수물 안 먹어본 지도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새벽에 줄 서서 약수물 뜨러 다니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와, 물맛 왜 이렇게 좋나요? 시원하기도 했지만 물맛 자체가 너무 좋은데요. 약수터 맞은편에는 작은 웅덩이가 있어 뭔가 했더니 도룡용 집인가 봅니다. 6월까지 산란을 하고 올챙이가 되어 성체가 되어 간다고 합니다. 산란 시기니까 출입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제 메타세코이아 숲길로 이동해 볼까요? 그런데 표지판에는 숲길에 대한 안내가 없네요. 무작정 걷기만 하면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표지판에 안내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일단 여기서는
아래쪽 데크길로 가면 됩니다. 사실 저도 지나쳤다가 지나가는 분께 물어서 왔던 길을 되돌아 찾아갔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두 갈래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야 메타세코이아 숲길이 나옵니다. 드디어 하늘 위로 쭉쭉 뻗은 신비로운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만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런하게 뻗어 있나요? 마치 빨대를 꽂아놓은 듯 어떻게 보면 살짝 비현실적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피톤치드 느낌 제대로 느껴지는 구간이고, 이곳에 오시면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메타세코이아는 한때 지구에서 멸종한 줄 알았던 나무였어요. 원래는 화석으로만 발견되었는데 1940년대 중국에서 실제 살아있는 나무가 발견되면서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넓은 숲속 쉼터 같은 곳이 있는데요. 거대한 숲속의 힐링 포인트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커피 한잔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뒤적뒤적 커피를 꺼내서 한잔하면서 숲의 분위기와 소리를 느껴봅니다. 이렇게 멋진 숲길을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정말 어쩔 뻔했나요? 와, 정말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습니다. 메타세코이아 숲길을 벗어나니 나무들이 드라이 엄청 한 건지 자유분방하면서 웨이브하네요. 이제 하이라이트 코스인 폭포를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에도 맨발 걷기 포인트 있네요. 이쪽은 비닐하우스 느낌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은 옆쪽을 걷어 올렸는데 가을, 겨울에는 내려서 유지하는 듯 합니다. 맨발 걷기 성지답게 꽤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쯤에서 폭포에 대한 표지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이지가 않네요. 맨발 걷기 구간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작은 쉼터 공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계단을 따라 쭉 내려가면 생태 연못이 있고요. 여기서 두 갈래 길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걷다 보면 정자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정자를 기준으로 두 개의 길이 나오는데 정자 왼쪽 편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 바리게이트가 나오는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룻배와 물레방아가 나옵니다. 물레방아를 지나니 와, 신비한 마을에 도착한 듯 편안한 강변이 펼쳐지고 마치 병풍 속 그림 같은 멋진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이 폭포는 안산 자락길과 함께 많이 찾는 명소인 홍제 폭포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보기 힘든 대형 인공 폭포라서 꽤 유명합니다. 그리고 폭포 맞은편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폭포를 배경으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시는 분, 멋진 폭포를 사진으로 담으시는 분,
오늘 이렇게 안산 자락길 무장의 길을 시작으로 알찬 트레킹을 즐겼습니다. 이제 가까운 지하철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을버스 10번을 타면 가장 가까운 역인 홍제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난 뒤 알았습니다. 저는 홍제역이 아니라 독립문역에 차를 세워 두었다는 걸 깜빡했네요. 네. 하차까지 한 정류장 남았습니다. 내릴 준비를 하세요.